네,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30일,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이제 운영을 안 하죠. 네, 증권 시장이 쉽니다. 실질적인 올해의 마지막 날이 이제 오늘입니다. 12월 30일. 그래서 뭐,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지금 할 수가 없고요. 이게 제가 이제 좀 일어나긴 일찍 일어났는데, 7시 지금 26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렇게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좀 늦게 방송을 하는데, 어쨌든 장 시작 전에 나가게 하려면 좀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이게 저 코스피 저 일봉이거든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월봉을 보시면요. 좀 더 이렇게 위로 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더 위로 갈 것 같은데, 지금 이제 5일선이 여기 있죠, 여기. 네, 여기 있는데, 만약에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는 이제 뭐 이렇게 좀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가던가 좀 조금 빠져야 되겠죠. 약보합이나 좀 빠져야 돼요. 예, 왜냐면 다음 달에도 만약에 이렇게 쭉 위로만 시작을 한다면 언젠가 이 여기와 여기에 이격을 줄이기 위해서 물론 이게 좀 이렇게 올라가겠죠 위로 이 구간을 좀 줄여야 되죠. 예, 그래서 조정이 좀 심하게 올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1월 초에는 1월 초에는 좀 올렸다가 이렇게 조정을 주는 게 차라리 자연스러워요. 조정을 줘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거와 이제 이격을 좀 줄이는 부분으로 나가는 게 낫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뭐 턴을 하던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가 어쨌든 그러니까 꼬리를 다는 게 낫다는 거죠. 이렇게 이쪽에 좀 이격을 좀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엔 안정적으로 가려면 지금 약간 좀 과열 구간이라고 해야죠, 과열. 과열 구간이 1월 달에도 계속 막 달리기만 하면 과열 구간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초에 좀 조정이 주는 게 되려 좀 상승을 위해서는 낫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는 사실은 상승 여력이 요번 달,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막 뭔가 슈팅 나오고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좀 어느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일봉을 보시면 어제 이 구간에서 급등이 나왔죠. 근데 오늘도 그 급등까지는 아니고, 오늘도 조금 오를 것 같아요. 조금 상승한 상태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랑 비교하면 코스닥은 너무 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제 한 번은 이 구간을 메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거의 키 맞추기를 한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봉을 봐도 코스닥은 보시면은 5일선이 여기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어, 과열 구간은 아니에요. 과열 구간은 아닙니다. 물론 코스닥도 1월 초에 이렇게 약간 백을 해서 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선과 마주치기 해서 조금은 밑으로 하방을 했다가 가도 다시 갈 수는 있지만 코스닥은 그래도 뭐 지수적으로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요. 추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가 이제 올해 연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키 맞추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키 맞추기를 한 거다 뭐 이렇게 예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뭐 얘기를 하면은 전체적인 시황은 그래서 오늘도 코스닥이 좋죠. 코스닥이 좋은데 뭐 어제 같은 급상승은 조금 뭐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예, 그렇게 예상합니다. 시황은 이렇게 끝내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이제 JP 모건 컨퍼런스에 대한 그 브리핑을 했죠. 그래서 좀
갈 만한 종목들을 얘기를 했는데, 때마침 어제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JP 컨퍼런스 관련주들이 그래서 거의 이제 뭐 상승을 했어요. 급등한 주식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제 초반에 들어간 분들은 수익이 꽤 났겠죠. 그러면 JP 컨퍼런스 관련주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간단하죠. 1월 11일에서 자, 1월 14일까지 4일 요 사이에 하죠. 그럼 한번 달력을 한번 보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게 2021년 1월달 달력이거든요. 1월달 달력인데 JP 모건 컨퍼런스가 이때 하죠. 이때부터 이때까지 그죠? 스케줄이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날짜를 계산해 보자고요. 다 안 되죠. 네, 안 되죠? 안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다섯. 다섯이에요. 5일 남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좀 이 기간이 길었을 때는 이 컨퍼런스가 있기 3일 전, 그러니까 수요일쯤이면 이때부터 차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날부터 차익이 나온다고, 차익. 근데 이 차익이 나오는 주식은 어떤 주식이냐면 어차피 여기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결과는 거의 사전에 뭔가 조율이 많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갔는데 그냥 상징적으로 가는 데들이 있어요.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가는 애들은 뭔가 결과물이 없겠죠. 그냥 갔다 온다 해서 잠깐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이때부터 차익이 나와요. 이때부터 차익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다 아니까 다 이때쯤 가면 뭐가 나오겠다 생각하니까 그 전에 다 팔고 나간다고 사람들이. 근데 정말 뭔가 좋은 재료가 있다면 날짜가 지금 5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한다고. 그리고 정작 발표하는 날, 이 발표하는 날, 이 기간 동안에는 좀 되려 시세를 못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때는 시세를 못 주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이게 기사화가 돼서 그 기사에 의한 그 슈팅은 있는데, 사실은 어, 이 5일, 그러니까 금요일 전에 사실은 만약에 많이 좀 올랐다면 반 정도는 정리를 하는 게 맞죠. 반 정도는 정리를 하고요. 어차피 거래일수로 5거래일밖에 안 남았어요. 5거래일. 그리고 반 정도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뭔가 좋은 결과가 있다면 이때부터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5일까지 그렇게 좀 가다가 다시 진짜 정작 이 11일부터 14일에는 이렇게 눌렀다가 뭔가 좋은 계약이 나온 다음에는 요 기간이든 아니면 요 기간이 끝나서든 이렇게 계속 우상향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이제 기술 뭔가 기술 이전이나 뭐 이런 게 진행이 돼서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 평가 계약을 한번 해보자. EA 같은 경우가 이제 평가 계약이죠. 그런 걸 하게 되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들어간 사람은 빨리 터는 사람은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털어야 되고요. 만약에 이 주식이 내가 봤을 때는 기술 이전이 될 것 같다. 뭔가 그런 기미가 있으면 사실은 이 기간까지 보유를 하고 추후도 보유할 마음까지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승 기간이라는 게 석 달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걸려요. 기본적으로 6개월은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대신 이 상승 부분은 최소한 4배에서 5배, 4배에서 5배, 많게는 제대로 된 뭔가 큰 계약이면 10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지. 이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1년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미뤄지고 그래요. 근데 6개월을 대충 잡아보자고요.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들어간 사람은 수요일부터 매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고, 조금 더 볼 것 같다 싶으면은, 요번 같은 경우는 금요일까지 봐도 되겠죠. 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날짜가 짧아서,
그러니까 빼고 올리고 할 시간이 없어요, 많이. 그래서 만약에 조정을 준다 하면은 장중 조정으로 끝나겠죠? 장중 조정은 뭐예요? 장중 조정. 장중 조정은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드는 거죠, 그날. 네. 그럴 확률이 높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이 달력을 보면서 스케줄을 자기가 이런 달력에다가 뭐 이날에는 뭐 어디가 무슨 뭐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던가 몇 달에는 뭐 청약이 있다던가 뭐 이런 것 그러니까 주식 시세와 관련돼서 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죠. 예, 그런 건 적어놔야 돼요 달력에. 그런 거를 해야 돼요. 이런 것도 안 하면서 주식을 하면 게으른 거죠. 힘들어요. 이런 것도 적고 또 노트도 있어야 돼요. 노트에도 적어야 돼요. 노트도 있어서 네, 노트에도 적고 그리고 이런 달력에다도 네, 일정을 적어야죠. 주식을 제대로 하는 분은 뭐 모니터도 두 개, 세 개 막 이렇게 있지만 이런 스티커 있죠. 요거 붙이는 거 있죠. 이런 거 스티커. 요게 엄청 붙어 있어서 이게 지나가면 뭐 떼어버리고 뭐 또 이런 달력에도 빼곡히 적혀 있어요. 이날은 뭐 하고 어디 뭐 삼화공정이 뭘 하고 뭐 이렇게 쭉쭉 적혀 있다. 계속 한 달 스케줄이. 그리고 계속 채워나간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픽스 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 시킨다고 업데이트. 그런 사람들이 주식을 잘해요. 아침에 시작하면 이걸 딱 보면서 아 오늘은 뭐 여기 병합이 있구나 아니면 무상증자 권리락을 받는 날이구나 뭐 이런 걸 적어야죠. 그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대충 때려 맞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분은 엄밀히 따지면 그냥 비전문가로 그냥 뭐 용돈벌이나 뭐 반찬값 정도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조금 그래도 나름대로 계획성 있게 하겠다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막 이거 뭐지 포스트잇 맞다. 포스트잇을 엄청 붙여놔. 이런 것도 많이 쓰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고등학교 고3 때 공부하듯이 이렇게 좀 책상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런 걸 해놓는다는 거지. 예? 그리고 저 모니터 뒤에 벽에는 뭐라 그러겠어? 뭐 1년 안에 뭐 10억 만들기 뭐 이런 것도 다 써놓는다고. 이런 거 10억 만들기 뭐. 이런 의지가 있어야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 JP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런 스케줄로 움직여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이때부터 이때까지 뭔가 가면 뭔가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먼저 스마트 머니들은 여기에서 다 나간다는 거지. 근데 그 이후에도 만약에 좋은 게 있다면 예, 길게 보유할 수 있죠. 그 이후에 기술 이전이 진행이 된다면. 그래서 이게 기술 이전이 크게 먹을 수는 있는데 장기 보유를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얘기해드리고요. 니오플로우 같은 경우가 어제 좀 괜찮았죠. 네. 워러블, 착용형 인슐린, 네. 뭐 그런 기계, 공급 기계, 뭐 그런 거죠. 뭔가 거기서 이게 좀, 뭔가 계약건이 나오나 봅니다. 의료기 업체로는 뭐 거의 최초라고 그러죠. 추천받은 게. 보시면 차트도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계속 우상향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뭔가 한번 상승점을 줬으니까 기울기는 이제 이렇게 한번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이오 플로우 같은 경우는 어, 오늘 조정을 보십시오. 어제 어제 JP모건 관련주들이 조금 좀 상승을 많이 했죠. 5%에서 많게는 이렇게 17%까지 상승을 했어요. 적게 상승한 건 한 2,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걸 보고 인식을 했겠죠. 그럼 뒤따라가는 애들이 있다고. 그러면 모든 주식들이 아침에는 이 JP모건 관련주들이 떠서 시작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가나보다 하고 쫓아서 붙는다고. 그러면 이제 눌러야지.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어쨌든 오전장은 이거지 뭐 이거. 사람들이 달라붙으니까 올리는 척하다가 이제 이렇게. 이게 오전장은 이거라고. 오후장이 되면 어떻게 됐어? 오후장. 오후장이 되면
여기서 괜찮은 놈들은 이렇게 빠져서 마이너스로 가다가 이제 이렇게 반등을 주겠죠. 예? 그래서 적어도 1시 이후에 사야지. 뭐 2시나 2시 반, 뭐 이때쯤. 그러니까 아침에 사면 100% 물릴 확률이 높은 거예요. 확률 싸움이지 확률이 높죠. 물릴 확률이.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자꾸 대중하고 몰려서 사면 안 된다고. 어제 샀어야지. 내가 어제 사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근데 어제 안 산 사람은 여기서 사면 안 되고 올렸다가 이제 이렇게 누를 때 이 구간에서 사야지. 근데 이 구간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겠죠. 어제 많이 올렸으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좀 내 생각엔 시간들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좀 올릴 확률이 높겠죠. 그런 겁니다. 그 JP모건 관련주는 그렇게 얘기하고 나머지 주식들은 제가 끝나고 나서 좀 추려서 할게요. 왜냐면 기존에 좀 얘기해야 될 주식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리더스 한번 볼까요? 바이오리더스는 이제 올랐는데도 지금 1,600억밖에 안 돼, 시총이. 그래서 해볼만 하다 이거지. 예? 이런 주식이 하기가 좋죠. 일봉, 주봉, 월봉이죠. 분명히 제가 얘기했죠, 이게. 누군가 여기서 롤링 작업을 했다고. 예? 롤링 작업을 했다고 그랬죠? 방송을 여기에 저 구독자님 중에서 3번씩 보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그리고 자료 정리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은 나중에 분명히 어느 정도 최소한 수익 나중에 돈을 좀 이렇게 버실 것 같아요. 꾸준히. 그런 분들이 성공한다고. 게으르지 않은 분들. 자, 바이오리더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뭔가 협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눌러놨죠. 그래서 어제 이만큼 간 이유가 뭐겠어요. 어제 거래 형태를 보시면요. 분명히 거의 마이너스였다고. 내가 이거를 나는 본다고 그랬죠, 항상. 거의 이렇게 약간 마이너스 비슷하게 얼마 안 가다가 누가 쭉 들어왔어. 이건 누가 물량 매집을 했다는 거지. 왕개미가 들어왔던 뭐 그런 거겠죠. 대체로 내가 봤을 때 왕개미 같은 느낌도 들어. 매력이 있거든. 뭔가 정보가 있는 거지. 응? 그러니까 너무 높은 가격의 주식을 사지 말라고. 이거 같은 경우 아침에 롤링을 한다고. 얘네들은 이렇게 롤링 작업을 잘하는 애들은 당연히 아침에 시작하면 이렇게 가는 척 하다 요거 때려맞고 이렇게 롤링을 줬다가 다시 올리던가. 뭐 하여튼 이 부분을 아침엔 조정이야. 속이는 거지. 위에서 시작했다가 이렇게 빼는 식이든지 아니면 올렸다 빼든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뭐든지 주식은 그렇게 사람들 이렇게 시세가 몰릴 것 같으면 여기서 이제 세력들이 팔아주면 고점이 형성되는 거지. 그랬다가 오후에 좀 괜찮으면 다시 올리는 거고. 예?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쫓아갔다가 그냥 물리는 거지. 그 바이오 리더스 같은 경우도 재무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시총이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JP 모건 이게 뭐 끝나면 뭐 이게 만약에 그 기술 상장 그러니까 기술 상장으로 된 거면은 4년 연속 적자가 돼도 관리 종목으로 안 가요. 예. 코스닥도 관리 종목으로 안 가는데 만약 기술 상장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4년이면은 제가 보니까 얼추 4년 마이너스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관리 종목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또 악수가 있어, 악수. 그래서 요 JP 모건만 먹고 나오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만약에 기술 상장이 된 거면 관리 종목이 갈 일이 없죠. 아니 관리 종목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리 종목이 가면 하한가 한 방만 맞으시면 돼요. 30%. 그런 걸 각오하고 거래해야죠. 네?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 꽃당장한 주식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바이오 리더스였습니다. 어쨌든 저 JP 모건 때만 좀 먹고 나오는 뭐 그런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좀 시총이 작은 주식 중에서 얼라인트가 있죠. 얼라인트는 이제 지금 올랐는데 708억이에요. 708억. 708억 정도가 되는데 보시면 1일 거래를 보면 잠깐 이렇게 갔다가 눌렀다가 이제 보면 누가 들어왔죠? 들어온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한번 일봉 보세요. 일봉 보시면 일봉도 보세요. 제가 급등주에 대한 그 분석을 할 때 급등주는 뭔가 과열 구간과 적정 주가가 있을 때
어, 과열 구간과 이게 과열 구간이죠. 과매도 구간을 거쳐서 적정 주가를 찾아간다. 그랬죠? 이게 적정 주가였을 때 횡보하던 주식이나 뭐 이런 주식들이 이렇게 과매수 구간과 과매도 구간을 거쳐서 적정 주가를 간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니에요. 계속 우상향하는 주식도 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연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어느 구간에서 이렇게 눌렸다가 롤링 됐다 간다는 거지.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가는 주식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정말 희박해.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한 몇 년간 한다는 건 굉장히 회사가 계속 성장해야 돼, 한마디로. 그죠? 실적으로 얘기하면. 실적이 매년 늘어나야 된다고. 네.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게. 그럼 이제 얼라인들을 한번 봅시다. 얼라인드는 보시면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렇게 횡보를 어쨌든 한 단계 가격을 후렸죠. 눌렀다가 이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고를 판 거죠, 고를. 고를 팠죠. 고를 파면 물론 이렇게 가다가 갈 수 있지만 지금 뭔가 좋은 소식이 있잖아. 그럼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들어갔어야 돼. 아직도 널널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확률이 높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횡보하던 주식을 고를 판 다음에 급등을 주지.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산을 파든지 이렇게 횡보하다가 산을 파든지 그러니까 산을 만들든지 고를 만들든지 하는데 이게 과매수, 과매도, 적정 주가. 이 차트를 머리에 넣어두시라고. 근데 이건 골이 나온 거지, 골이. 그죠? 골이 나온 거예요, 골. 기본적인 차트라고. 이 골이 왜 나왔겠어? 여기다 애들 좀 떨궈서 이렇게 먹으려고 그런 거지. 뭐. 간단한 거라고. 가격적인 조정을 준 거라고, 조정.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이만큼 줬는데, 이만큼 준 거예요. 기간 조정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인데 가격 조정을 한 번 줬어. 여기서 가격 조정. 여기서 한 번 더 준 거라고 가격 조정을. 예? 가격 조정을. 그러니까 조정을 계속 준 거라고. 조정은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밖에 없어. 그리고 뭐 게시판에 심리적인 조정도 있을 수 있지. 그건 뭐 머리를 쪼는 거지 그냥. 창폐된다 막 이러면서 세뇌시키고 뭐. 근데 그런데도 심리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주식을 하면 힘들지. 게시판을 믿고 할 수 있나? 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얼라이먼트가 있고요. 또 제가 골을 파고 있던 주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이거는 그냥 뭐 언급하는 게 아니라 한번 보세요. 똑같죠? 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뭔가 하여튼 되다가 어쨌든 이게 뭐 긴 횡보로 볼 수 있죠. 그러다 이제 골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움직이는 세력 애들은 골을 파는 걸 좋아해. 골을 파는. 뭔가 좀 상승 전에 골을 파는 걸 좋아하고 또 어떤 애들은 산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골 때리거든요. 산을 만드는 주식은 또 뭐가 있을까요? 자, KPTU를 한번 볼게요. 일봉을 보시면 자, 정확하죠? 횡보하다가 산을 만들죠. 산을 만든다고. 이해하겠어요? 이런 게 내가 연구한 노하우라고. 이건 근데 여러분들이 차트를 오래 보다 보면 특징적인 게 나와. 근데 여기서 변형은 엄청나게 많아. 산과 고를 같이 만들 수도 있고, 또 산을 만들고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변형이 엄청나. 그 기본 패턴만 놓두고 나머지는 다 변형인 거야. 그러니까 이때 이런 모양을 만들려고 그러지만 산을 만들려고 그러지만 사실 장이 시작이 되면 대응의 영역이야. 그래서 항상 강조하잖아. 어? 자기가 픽스해서 이건 산이다, 이건 골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중수 이상이 될 수가 없어. 이걸 다 알아채기 때문에 세력 애들은 변형, 변형을 한단 말이야. 변신을 한다고. 변신.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대충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해줘야 돼, 대응. 아, 이제 얘는 좀 변형을 주네. 이렇게. 이해하겠어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매수 시점이 나오지 않아? 매수 시점? 자, 매수 시점들이 나오죠? 매수 포인트가 안 보여? 물론 또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그럼 여기서 털고 다시 여기서 잡아야지. 근데 대체적으로 내가 봤을 땐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차트를 오래 보고 연구하고 나름대로 잡고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한 주식들은 다 재료가 있죠. 예? 재료가 좋죠. 재료가 없거나 재무가 형편인 회사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항상 재료나 이런 게 안전 마진이 확보돼 있어야 돼. 이해하겠어요? 그런 게 있어야지만 나름대로 지지선이 나온다고. 지지선. 지지선이 굉장히 중요해. 지지선이 나오려면 안전 마진이 있어야 돼. 지지선이 없으면 그냥 알아서 꼬라박고 또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다 보 엄청 많아 이런 주식은. 이해하겠죠? 지지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뭐야? 이 텀이 너무 길면 안 돼. 시간이 모멘텀이 너무 길면 그럼 한번 눌렸다 오는 거지 뭐. 그죠? 이 구간이 생긴다고. 이해하겠죠? 시간이 너무 길거나 안전 마진이 없는 주식은 심한 가격 조정을 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도 하겠지만 가격 조정도 같이 한다. 이해하겠어요? 뭐 가격 조정은 대충 뭘지 알겠죠? 그냥 뭐 이거지 뭐 이거. 이게 계속 이거 가격 조정. 응? 그래서 주식을 다 털리는 거야. 다 털려야지 뭐 여기서 털리고 여기서 털리고. 어? 한 이거를 4단계 정도만 해주면 다 털어. 이렇게 4단계만 이렇게 하면 다 턴다. 자, 오늘은 뭐 종목보다도 이런 기본적인 대응 영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네. 그리고 저는 하정래 씨가 아직도 안 나가고 계세요. 분명히 나가는 방법도 가르쳐 드렸는데 하정래 씨는 나가주세요. 어차피 이건 제가 운영하는 나름대로의 뭔가 유튜브 채널인데 운영자의 말도 안 듣고 운영자를 욕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갑니까? 그것도 유료 회원으로. 네? 멤버십 가입했잖아요. 12,000원짜리. 나가주시고 일주일을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 안에 나가주세요. 그 전까지는 저도 멤버십에 자료를 안 올릴게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모아는 두고 있어요. 근데 하정래님 나가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막말 하정래님이 안 나가면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지. 난 이거 운영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정래님이 뭔가 저를 이기려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방에 와서. 네? 되게 어쨌든 저는 하정래님하고는 어쨌든 뭐 그냥 더 가고 싶지 않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딴 데 가시라고. 왜 돈을 여기서 내서 기부를 하냐고. 싫어하는 사람한테. 어? 나 막 욕하고 그런 사람이 왜 그러냐고. 뭐 약 올리려고 그런 것도 다 알아. 근데 구글에 전화를 할까 말까 어제도 생각했는데 한번 일주일을 더 기다려 보겠어요. 그동안은 안 올릴 거예요. 어차피 그 나중에 멤버십 그거 없앨 수도 있어요. 하정래님. 네? 사람을 바보로 하나? 나 이거 그냥 정리하면 돼. 나가라고. 정말로 할 때 나가세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아니 이걸 내가 운영하는 채널 운영자한테 막 자기가 막 운영을 하려고 그래. 참 이 사람 되게 웃기네. 진짜 조금 이 사람은 뭔가 이 조금 그래. 내가 봤을 때 아 참 말을 다 할 수는 없어. 다 하면은 좀 심하니까. 이제 절제를 해도 기본적으로 제가 살아온 생각엔 이건 아니에요. 하정래님. 제가 하정래님 저를 욕하는 사람한테 노하우를 주고 싶지는 않다고요. 뭐 저를 속이 좁다 어쩌다 해도 상관없다고. 이건 내 가치관의 문제라. 내 기준의 문제야. 어? 어차피 뭐 자꾸 그렇게 하셔봤자 도움되는 건 없어요. 어? 그러니까 좀 기회 드릴 때 좋게 나가세요. 오늘도 확인해봤는데 계속 있으세요. 지금 신규를 계속 들어오고 계시고 또 커피값도 또 지금 계속 이렇게 조금씩 해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멤버십 없앨 수도 있습니다. 하정래님. 몇 명 되지도 않아요. 한 15명 정도 되나? 17명 되나? 네. 하정래님이
나가주십시오. 그래야지 그냥 깔끔하시게 욕을 쓰고 나가세요. 들어와서 내가 나간다 하면서 막 XX 하면서 나가세요. 그게 가장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딴 데 가서 성투하세요. 방송도 안 보신다면서 뭘 왜 거기에 들어가서 돈을 내고 있어요? 정말 이 사람 희한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자꾸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저도 여기서 감정 있는 분 지금 1900명이 돼가려고 그래요. 좀 있으면 2000명이 될 것 같은데 아무분하고 감정적인 거 없어요. 살짝 짜증나는 뭐 그런 댓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의미 없는데 또 이분은 좀 케이스가 달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저녁이든 토요일 저녁이든 언제든 다시 해서 조금 자료를 좀 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것도 그때 좀 천천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얘기가 뭐합니다. 바쁘게 이제 JP모건 관련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켰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